안녕하세요.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업무상 배임 사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의뢰인이 법인 대표였어요. 그래서 법인카드를 쓰고 어쨌든 법인의 돈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? 직원이랑 트러블이 생겼습니다. 자,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일을 엉망으로 해놓은 거야. 믿고 맡겼는데 그랬더니 이제 직원한테 뭐라고 했겠죠. 야, 내가 너한테 믿고 맡겼는데 너 이래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니?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더니만 이 직원이 열받았어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법인 내부에 있으니까 법인 내부에 있는 자료를 막 탈탈탈탈 모아가지고 어디 대표 엿먹어봐라. 그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해버린 거야. 자,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, 고소를 당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, 이 옛날에 했던 것부터 이제 다 고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. 법인카드를 계속해서 한 7년 전, 5년 전에 사용한 것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다, 이메일을 찾아봤겠죠. 그런 거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, 막 하나하나 형광펜을 쳐가지고 낸 거야. 자, 형사고소를 하는데도 정말 많은, 품과 에너지가 드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지네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법인카드로 긁었네? 아니면 이거는 지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냥 써놓고 지금 법인카드로 어쨌든 걔 사적으로 유용했어.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. 자, 그러고 나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, 난감한 거죠. 자, 우리가 한 달 전에 누구랑 밥 먹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, 막 몇 년 전에 한 것까지 막 입증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. 이걸 누구랑 밥 먹었더라? 내가 여기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출장 갔었던 건가? 왜 여기 지방에서 결제를 한 게 있는지 입증을 하나하나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. 이 친구가 나가면서 막 이메일도 막 삭제하고 나가고 막 캘린더도 삭제하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된 거지. 자,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이 이제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이걸 정리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. 자, 그런 경우에 일단은 우리한테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. 막 이메일도 막 삭제를 얘가 막 해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, 뭘로 고소를 했는지 일단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왜냐면 일일이 범죄 일람표를 주지는 않으니까요. 범죄 사실 내용을 정리를 해서 줄 뿐이지 고소장 하나하나 어떤 걸 증거로 냈는지 이런 거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장 내용만 들고 갔고,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. 저희가 이 건으로 경찰 조사를 3번을 받았는데, 자, 이걸 갔더니 이날 몇 월 며칠 날 이거 결제한 거 뭐예요? 몇 월 며칠 날 너 금고를 샀다고 하던데 이거 금고 뭐야? 니네 집에 있니? 이거 어디 있니? 이런 걸 막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,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지시를 했던 건지 디테일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황이죠. 자, 법인 대표가 물건 하나 사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고 이거를 어떻게 사라고 했는지 이걸 어디로 배송하라고 했는지 일일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. 어쨌든 그런데 자,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자꾸 우리 의뢰인이 자백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 집 앞이라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려고 한 건데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 거지. 자,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뉘앙스에서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.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이거 제가 쓰지 않았을까요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, 자, 이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. 자,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랑 아무리 면담을 한다라고 해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조사에 들어가면서 변호사랑 같이 입회를 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그때그때 뉘앙스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불명확한 걸 마치 정확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계속 의뢰인이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. 정확하게 기억 나시는 대로 진술하시는 거예요? 그러면은 또 사실 몇 년 전이라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?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? 그러면 지금 진술하신 내용이 조금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니까, 자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고 추가로 저희가 나중에 진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라든지 변호사가 그때그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사관도 이해를 하죠.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한 발언을 계속 하니까 그럼 하나하나 다 죄가 인정이 된다는 거야? 사실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거는 본인이 기억을 명확하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 사람이 기억을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, 이런 경우에 딱 이제 적절하게 이제 변호사가 대응을 해주는 거죠.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라고 하니까 정리를 중간에서 해주면 수사관도 편하고 우리 의뢰인도 굉장히 안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자,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세금을 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선 세금을 더 내든지 과징금을 내든지 하겠다. 그렇지만 이게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, 결국은 3번 이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양반이랑 이 양반 가족들까지 같이 고소를 한 사안이었거든요. 어쨌든
이 대표만 3번 조사를 했고 이 대표의 가족들도 추가 조사가 몇 번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. 자, 이렇듯이 어떠한 행위가 있어. 자, 이게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 애매하고 입증하기가 참 곤란해. 자, 상대방이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자,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할 거 아니야. 자, 그러면 이때 나한테 유리한 추가적인 증거는 어떤 걸 제출하면 좋은지 이런 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있는 죄를 없게 만들어주는 거야. 그게 아니라 애매한 거,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, 그리고 5년 전에 내가 어떤 증거를 내면 좋을까? 이런 거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충분히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도 간접적인 증거라도 제시를 하셔서 혐의를 좀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다. 잘못된 행위가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자,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밥 먹고 이런 거를 결제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그거는 세법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, 이게 무조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. 자, 애매한 부분은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받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경찰 조사를 가실 때 항상 변호사를 동행해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.